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뉴진스 이야기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그지? 뉴진스 다시 때릴 때가 됐는데, 뉴진스가 드디어 반격을 했다.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하찮은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엔 반격인지도 몰라서.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물골 특으로 이렇게 꼬리를 잡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름 세종 측에서 이렇게 한 방 먹인 반격이었더라고. 근데 뭔가 굉장히 좀 하찮은 반격 같기도 해가지고 일단 요거라도 영상을 찍게 됐고,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한테 지금 뉴진스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단 가장 큰 게 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이제 유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본안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됐어. 이미 들어갔어, 본안 소송이. 그래가지고 날짜별로 정리하면 가처분 때려 맞은 게 2025년 3월 21일이지, 그지? 그래서 사실상 가처분 이거 맞은 순간에 이길 확률은 거의 뭐 날라갔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게 현직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미 이때 어도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가지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애 활동 금지가 떨어졌고, 그리고 4월 3일,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3일에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4월 9일에 뉴진스 측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한 신문이 됐어.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는 가처분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거 10분 만에 기각당했지. 응, 안 돼, fuck you 해가지고 여기서 졌는데, 일단 첫 변론기일 끝나고 두 번째 변론기일이 6월 달쯤에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 6월 달. 그래서 6월 달 끝나고 나면 첫 1심 소송이 뭐 그게 변론인 뭐 이게 두 번 끝났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 이게 더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뭐 빠르면 가을, 늦으면 겨울, 이때 첫 본안에 대한 첫 소송 결과가 아마 이때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여기서 또 항소하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게 길게는 이제 3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요렇게 보는 게 현재 사람들이 보는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1차 본안 소송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 결과는 나지 않았는데, 근데 오늘 내가 어떤 걸 봤냐면 기사가 하나 올랐더라고. 기사가 이게 덕후에 올라왔어. 그래서 뉴진스 하이브와 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된다. 뉴진스한테 하이브와 계약 해지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비평이 올라왔던 거예요. 스포츠 경영에 올라왔거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싶어서 봤는데, 기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이거야. 법률 전문가가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났다고 하더라고요. 뉴진스 이번에 가처분 인용된 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공익인권법재단의 공감 장서영 변호사가 23일에 K-팝 아이돌 전속 계약에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라는 글을 이렇게 올렸나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이돌도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기 전에 인간이며 누구와 예술 활동을 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누구와 예술 활동을 할 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 계약을 왜 하냐는 거지.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 장서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획사가 이러한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이 믿는 가치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은 아이돌 인권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돌은 대부분 미성년 시기에 데뷔를 준비하며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 7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한 용역 제공을 넘어 7년간 아이돌로 살아가는 전체 생애를 계약하는 구조라고 얘기하고, 투자금이 커질수록 요구되는 활동량과 시간도 증가되면서 무리한 투어와 행사, 잦은 부상, 정신건강 악화, K-팝 아이돌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구조적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뉴진스 멤버들이 신뢰했던 민희진 대표는 기획의 핵심 인물이었고 전속 계약의 본질적 요소였지만, 이후 멤버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표와 인적 구성이 바뀌었다. 이는 계약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원은 기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멤버들이 신뢰했던 인사들의 교체된 핵심 사실을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법적 형편을 해치는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뉴진스의 멤버들의 연습생 영상과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외국인 혐오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이돌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기획사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활동 금지 결정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글이 되게 길거든.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나올 수 있는 단어 다 나왔지, 그지? 나올 수 있는 단어 다 나왔잖아. 안전, 아이돌의 안전.
그지?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뜬금없이 그 민희진 이야기가 많았는데 계약의 당사자가 민희진이었다면 당연히 민희진이 빠지게 되면 안 되겠네. 근데 뉴진스가 계약을 할 때 민희진이 빠진다 이 계약 조항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그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민희진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맨 처음 보고 나는 맨 처음 어리둥절했거든요. 이게 이런 글이 갑자기 왜 올라오지 싶었는데 일단은 이걸 보는 덕후네에서도 연병하네라는 반응인 거야. 이걸 보는 덕후네에서도 연병을 하네. 이러고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 엄플 누가 한 건지 너무 티가 난다. 여론전도 망한 지 오랜데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냐. 이런 반응이어서 진짜 정신 못 차린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되면 크고 작은 계약들을 다 흔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의 근간을 다 흔드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그 7년으로 이제 아이돌 계약이 조정이 된 게 동방신기 이후로 그렇게 된 거거든, 동방신기. 그래서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진짜로 혹사를 당했다고 보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법원 쪽에서 그 사실상 동방신기 이후로 아이돌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줄어든 게 7년인 거야, 그게. 그리고 실제로 뭐 7년 끝났다고 완전히 나가리 된 게 아니라 잘 나간 사람들은 7년 이후에도 계약하잖아. 뭐 많진 않지, 흔하진 않지. 뭐 블랙핑크 정도는 돼야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계약이 부당한 것인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을 하고 있어. 뭐 인권, 자유 침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변호사가 글을 이렇게 썼나?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만 다 골라놓은 느낌이지. 근데 그 여초에서도 공감을 못 받는 그런 반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초 내에서도 그냥 위약금 내고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덧글이 있는 거야. 세종은 법무법인이면 법으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법정에서 발리놓고 왜 여론전 할 생각만 하냐 이 글이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 방금 전 저 여자가 소속되는 회사가 어디였어? 거기였잖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방금 말했던 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대표 변호사가 윤재윤 이사인데 이 사람이 법무법인 세종 대표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추가로 민희진 스피커 이선명 기자라고 하네. 그래서 아까 올렸던 게 그 경향에서 올라온 거거든. 경향 같은 경우 뭐 다 알잖아. 그 경향에 이선명 기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도 야 이선명 기자 크크크 민희진 애쓴다 다 이런이야. 또 선명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사실상 이게 하나의 그런 여론전으로 뭔가 반격을 기하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뭐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 매우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 그래서 이선명 기자는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후에서는 옛날부터 되게 유명했어. 악의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까내리기로 유명했는데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악함정이 없는데 근데 난 이 사람이 진짜 악마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김새로운 사건 때 이 사람이 진짜 악마다라고 느꼈거든. 죽어라 까다가 보통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제 진짜 비극적으로 이제 새로운이가 갔잖아. 그러면 멈출만도 한데 거기서 김새로운이랑 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다 또 까더라고. 또 까더라고.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도 와, 얜 진짜 악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진스에 관련된 이야기만큼은 방금 전 본 것처럼 철저하게 스피커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민희진과 세종 쪽을. 그래가지고 아마 뭐 둘 간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뭐 대충 뭐 그렇지 뭐 왔다 갔다 뭔가 있었겠지. 그지? 그게 있었을 건데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 레카들 사이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런 뭔가 도시전설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레카들 중에서 진짜 나쁜 짓 해서 죽은 레카는 지옥에서 김용호가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이선명 기자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가시면 이제 지옥에서 김용호 손잡고 이제 가지 않을까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하찮은 여론전을 다시 이제 와 살려는 거지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세종은 내가 봤을 때 나름 빅 로펌인데 이번 전투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어 진짜. 나름 이제 4대 로펌이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와장창 깨지고 있잖아. 와장창 깨지고 있어도 이미 잃을 것도 뭐 이제 다 얻는 뭐 수입료 받아봤자 얼마나 받았겠냐 그지? 명성을 잃어버린 건 굉장히 큰 건데 근데 이대로 깨지기는 조금 억울하니까 뭔가 좀 여론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였나? 근데 그 여론전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법 쪽에서 올라가게 돼도 뭐 대법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여론전을 생각보다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로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눈치 볼 것도 없잖아 지금 봤을 때.
오히려 여자들이 다 뿔나가지고 가장 여론전에 선동되기 쉬운 저 여초에서도 이제 연병하고 있는 이런 반응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의 결과는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쭉 흘러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 보여집니다. 매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이거 재밌어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고요. 다음엔 또 유젠수 관련돼가지고 또 어떤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내가 또 바로 호다닥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